여러분, 세이연이에요. 이분이 익명으로 사연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상황이 4학년 1학기를 수료를 하시고 나서 휴학을 했는데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다가 대원에 입사를 하셨네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좀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 그 상황인데 문제는 나이가 계속 먹어가죠. 복학을 할 것인가, 대원에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보다는 우선 학교를 졸업하면 본인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5년, 10년 지났을 때 그런 아쉬움들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내 주변에 누구는 학교를 졸업했는데 나는 못했다라는 이런 자괴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한 100건 이상 상담을 받았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저는 항상 먼저 학교를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졸업하면은 장점은 크게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졸업장에 대한 라이센스 개념, 약간 좀 쉽게 생각하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느냐,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느냐, 사실 운전하는 데는 차이가 없지만 그 정도 라이센스의 개념 이왕이면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연에서 만약에 퇴사를 하고 휴학 이제 복학을 해서 졸업장을 따고 다시 대연에 온다면 환영해줘야죠. 미리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직원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저는 대연을 그냥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다가 힘들면 내려와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또 산이 그리우면 산에 찾아오면 됩니다. 대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뭐 학교에 가든 뭐 아니면 군대에 가든 뭐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 여기서 약간 감동받았어요. 보통은 떠나가고 나면은 그 친구가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약간 판단을 하고 다시 안 받아주잖아요. 떠날 때 사유가 중요하겠죠. 어떤 사유 때문에 떠났느냐, 그리고 떠날 때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느냐.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충분히 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다시 우리 대연이라는 회사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오는 사람은 안 막습니다. 언제든지 웰컴합니다. 졸업을 하고 다시 회사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이미 들어온 상태로 들어온 거잖아요. 다시 또 신입과 경쟁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과를 낼 수 없을까봐 아까 그 첫 번째 사연하고 비슷하겠네요. 좀 고민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과는 뭐 학업 성적이겠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또 학업 성적은 또 약간 아닙니다. 그리고 뭐 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 위주로 본다면 매장에서의 성과는 뭐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매출액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성과들, 많은 정말 성과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외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매장 매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트래픽, 컨버전 이런 것들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을 나의 성과로 가지고 가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연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우리가 쉽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성과 아니면은 우리가 핵심 성과 지수 KPI라고 하는 것들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의 역량을 이제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쪽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장 매출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보다는 나의 역량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가 우선일 것 같고, 그러면 아마도 나의 역량에 대한 개념을 아마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영양은 굉장히 많은 지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면 요즘 저도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스마트폰 게임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게임 캐릭터를 보면 게임사에서 어떤 숫자들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이 캐릭터의 예를 들면 체력, 지력, 매력, 마력, 민첩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레벨업 시키는 그런. 그렇죠. 이게 뭔가를 하면 또 레벨업 되고 심지어는 직업도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여러분 업무 역량에 대한 내부 평가를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매장에서 이제 헤드 코치가 목표라고 한다면 헤드 코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이 있겠죠. 아마도 체력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안 되니까 체력이 좀 중요하고 세부적인 걸 한다면 제품 지식도 있어야 될 거고 판매 스킬, 그다음에 아이박스 전산을 보면 여러 가지 스킬들, 그다음에 대인 관계 능력, 리더십 이러한 수많은 지표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4-5가지 정도만 순서를 매긴 다음에 그다음에 현재의 나를 객관적으로 지표를 점수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체력은 지금 몇 점일까?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나는 70점이다. 그런데 내가 목표로 하는 헤드 코치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 또는 85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1년 안에 또는 3년 안에 이거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나오실 거고, 아니면 제품 지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리더십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만들어서 현재,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목표, 그다음에 미래의 목표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런 거겠네요. 막 나는 전사가 될 거야. 그럼 체력은 얼마, 뭐는 그렇죠.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이니까 전사가 되려면은 나는 이만큼 키워야겠다. 맞아요. 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몇 년 안에 이거 이만큼 이루자. 이 목표를 세우면은 방향을 잡았으니까 달려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대상을 끼려면 또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또 외부 도움도 필요할 거고. 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명확하네요. 저도 오늘 해봐야겠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또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사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또 선택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가느냐보다는 이미 저는 결정이 됐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는 감성적인 접근을 한다는 저는 저수를 파악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제 평상시에 제가 갖고 있는 감성이 이게 비합리적이거나 아니면 비논리적이거나 아니면 충동적이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 감성을 컨트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결정에도 제가 감성에 따라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실수를 하지 않겠죠. 네. 그래도 자기를 파악하는 게 확실히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알아야지 내 부족한 점을 좀 더 좀 보완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니까. 맞아, 한 10년쯤 전에 우리 헤드 코치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워크숍을 갔어서 그때 한창 학계에서 이제 유행했었던 다중지능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할 때 IQ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IQ보다는 8가지의 다중지능이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정말 특이했던 사항은 우리 그 당시에 팀장급 이상이신 분들, 특히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지능 중에서 자기 이해 지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마 자기 이해 지능이 높지 않았을까. 나 스스로에 대한 파악이 잘 되면 아마 실패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들어서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일기를 쓰라고. 일기라는 게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이 부족했지, 어떤 일이 잘 됐지를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결정을 할지, 나쁜 결정이 있다면은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실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소크라테스인가? 그 말이 있죠. 너 스스로를 알아. 네 자신을 알라. 네.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는 제가 직원들 연봉 계약을 직접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 게임 캐릭터 얘기들, 아까 능력치 이런 부분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봉을 높이는 방법, 가장 쉽게 연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거 솔깃한데요. 정말 쉬워요. 하루에 한 10초 정도만 되니까 어떤 건가요?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3번만 웃는 연습을 하기라는 웃는 연습이요? 웃는 연습을 제가 그렇게 뭐 따로 뭐 책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그렇게 계속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하루에 3번만 거울 보면서 웃으면 한 10초도 안 걸리죠.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누적이 되면 최소한 1000번은 웃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정말 밝게 웃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인상이 바뀌겠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년에 1000번, 2년이면 2000번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웃는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인상이 바뀌면 연봉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웃어볼까요? 스마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상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랬겠죠. 예. 맞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중에서 내게 운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생기고, 그 사람하고 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 운이 또 되게 또 이게 전염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직원들도 많은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거예요. 특히나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뭐 휴학, 뭐 복학, 뭐 군입대, 뭐 외국 유학도 있을 거고 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저는 할까 말까 고민되면 그냥 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직원이 우리 회사에 남아있으면 더 많은 회사에는 플러스가 되긴 하겠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회사는 직원이 성장하는 때 발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하면 일단 해보시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면 그때 대연에 오면 대연에서 다시 또 발판을 만들어 드리면 되니까 좀 해보세요. Just do it.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다들 즐거우셨나요? 오늘 너무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잊지 못할 얘기들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눈이 부셔서 힘들었어요. 이게 조명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연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코로나 끝날 때 그때 소주 한잔 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